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와준 건 단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는 제 품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키우는 게 낫지 않아?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저는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아이를 되찾기 위한, 그리고 제 자신을 되찾기 위한 진짜 전쟁이요. 육아휴직 마지막 주였습니다. 복직을 앞두고 불안했고 밤마다 아이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일까?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시겠대.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 솔직히 처음엔 안심이 됐습니다. 친정엄마는 멀고 시터는 비용도 부담되고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키워봐서 아는데 넌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건 시작이었죠. 진짜 얼굴은 며칠 후 드러났습니다. 함께 살게 된 첫 주, 하루하루가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시어머니는 이미 아이를 안고 있었고 제가 이유식을 준비하려 하면 그건 위장 버려라며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울어서 방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내가 달래볼게. 엄마 말고 할머니 품이 편한 날도 있어.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엄마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지?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죠. 나 너무 소외당하는 기분이야. 남편은 피곤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도와주시는 거잖아. 예민하게 굴지 마. 그날 이후 저는 침묵을 배웠습니다. 아이의 첫 뒤집기. 그 장면을 보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지? 내가 딱 보니까 오늘 하더라고. 너 없을 때 했어. 그 말에 웃으며 우아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작고 사소한 장면들이 하나씩 제게서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놀러 왔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는 엄마 노릇 안 해. 다 내가 하니까. 친구는 웃었지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날카로웠거든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아. 그게 시작이었어요. 회사로 복귀하고 나서 저는 아이와 점점 멀어졌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고 아침엔 시어머니 품에서 벌써 옷을 갈아입고 있었죠. 아이의 첫 옹알이도, 첫 뒤집기도, 첫 걸음마도 다 시어머니가 먼저 받고 제가 본 건 사진과 영상뿐이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젖병을 주려 하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하니까 너는 가서 쉬어. 너는 엄마가 아니라 피곤한 여자야.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이가 나보다 어머님을 더 따르잖아. 그때 남편의 대답. 그게 뭐가 문제야? 우리 엄마가 애 잘 보시잖아. 그날 이후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아이의 옷장 앞에 앉아 작아진 아기 양말을 쥐고 울었습니다. 제 손에서 아이가 멀어진 걸 저는 이제야 실감했어요. 시어머니는 다음날 말했습니다. 넌 일하느라 애한테 관심도 없잖아. 차라리 내가 키우는 게 애한텐 복이야.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더 편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전 매일 회사에서 아이 사진을 기다렸고 가끔 보내오는 사진 속 아이는 저보다 시어머니 품에서 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혼자 속삭였어요. 엄마가 널 놓아버린 걸까? 하루는 조퇴하고 시댁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아이를 안고 다른 할머니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는 시어머니. 아이를 제 품에 안으려 하자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애가 널 낯설어해. 지금은 나랑 있는 게 편한 거야.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 제 딸이에요. 누가 언제 어머님한테 맡긴 적 있어요?
어머님은 그냥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졌고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아이를 저에게 밀었습니다. 그래, 데려가 봐. 하루도 못 버티고 다시 올걸. 그 말을 들은 순간 결정했어요. 끝까지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 그날 밤 남편과 큰 싸움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엄마 편이야? 애 키우는 건 공동 책임이야. 왜 나만 빼놓고 결정해? 남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널 못 믿겠다고 하길래. 솔직히 나도 불안했어. 너 출근하고 집에선 계속 멍하잖아. 우울한 것 같고.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도 날 엄마로 인정하지 않았구나.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내 편이면 좋겠다고 수십 번 빌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제가 엄마라는 걸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퇴사서를 제출하던 날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모든 걸 포기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옹알이, 아이의 첫 미소, 그 작고 따뜻한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더 늦기 전에 다시 품어야 해. 시댁에 도착했을 때 아이의 손을 잡고 문 앞에 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또 왔니? 정말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전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감당하겠다는 게 아니라 엄마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아이를 품에 안았고 처음으로 제 아이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건 내 자리다.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깨는 아이, 낯가림, 먹던 음식 거부. 엄마가 낯설었던 겁니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동요를 틀고 낮마다 품에 안고 걷고 잠이 든 얼굴을 어루만지며 다짐했습니다. 너는 이제 다시 엄마 곁에서 자랄 거야.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연락했습니다. 아이 불쌍하지도 않냐? 다시 데려갈게. 전 말했습니다. 이젠 어머님이 아니라 제가 아이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남편은 결국 조용히 물러섰고 며칠 후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넌 진짜 강해졌네. 그제야 조금 제가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지내는 하루하루는 고되고 벅차고 가끔은 눈물나게 외롭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달라졌어요. 밤에 울던 아이는 이제 제 품에서만 잠이 듭니다. 어색했던 눈빛은 이젠 사랑으로 반짝이고 제가 부르면 손을 내밀며 엄마하고 웃습니다. 그 웃음 하나에 저는 매일 어제보다 더 강해집니다. 이 아이가 내 전부야라는 말 이제야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엄마 자격을 판단하려 들어도 그 누구도 내 아이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엄마니까요. 엄마라는 자리는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뺏으려 해도 절대 놓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엄마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엄마였던 누군가의 딸이었던 우리 모두 서로의 편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